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송어팀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AI에게 가르치며 학습하는 사용자 주도형 학습 시스템입니다. 네, 먼저 수행 배경입니다. 저희는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 노트북 LM 같은 LML 기반 AI를 자주 활용하는데요. 하지만 기존 AI 학습 서비스는 대부분 AI가 사용자에게 개념을 설명하거나 퀴즈를 제공하거나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즉 LML에서 사용자로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이고 사용자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가 알려주는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 내가 정말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학습 방식은 가르치며 배우기, 즉 러닝 바이 티칭입니다. 누군가에게 개념을 설명하면 머릿속 지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고 내가 정확히 아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효과는 교육학에서 프로테제 효과라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가르치며 배우는 방식은 실제로 가르칠 대상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계를 AI로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사용자가 AI에게 직접 지식을 설명하고 AI는 학생처럼 반응하며 질문하는 구조를 통해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왼쪽에는 시나리오 기반 예시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스택의 개념을 설명하면 러너 AI는 그 설명을 듣고 학생처럼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Q의 예시를 잘못 들었는데요. 이때 마스터 AI가 그 예시는 스택이 아니라 Q의 예시다 라는 식으로 오류를 짚어줍니다. 네, 저희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AI로 구성됩니다. 먼저 러너 AI는 사용자의 학습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내용을 요약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AI는 사용자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설명의 정확성, 오류 여부, 개선점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러너 AI의 페르소나 설정입니다. 저희는 러너 AI가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실제 학생처럼 반응하도록 페르소나를 설계했습니다. 이 AI는 사용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해도를 점검하고 개념 간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배우지 않은 전문 지식을 먼저 말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즉 AI가 먼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배우는 학생 역할을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사용자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AI는 학생의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AI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AI는 배운 내용을 필기하듯 정리한 뒤 학생처럼 대답하거나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AI는 전체 과정을 지켜보며 사용자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단순히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명하고 점검하는 능동적인 학습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은 사용자의 설명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지식으로 저장되는지를 나타낸 흐름도입니다. 전체 과정에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개념을 설명하면 시스템은 입력 내용을 LML에 전달해 핵심 내용을 분석합니다. 이때 문장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속에서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더 상위 개념인 지혜를 추출합니다. 이후 LML의 응답이 올바른 제이슨 형식인지 저희가 정의한 스키마에 맞는지 검증합니다. 만약 형식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시도하고 학습 의도가 없는 발화나 역할 역전 요구 같은 문제적 입력이 감지되면 추출을 중단합니다. 두 번째는 중복 제거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지식이 계속 저장되면 학습 기록이 불필요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리지 레이어와 위즈덤 레이어에서 기존 내용과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내용이거나 더 신뢰도 높은 내용일 때만 저장합니다. 이 단계는 단순 저장이 아니라 중복을 줄이고 의미 있는 지식만 남기는 정제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저장 및 요약 단계입니다. 중복 검사가 끝난 지식은 크로마 벡터 DB에 저장됩니다. 벡터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후 비슷한 주제가 다시 나오면 관련 내용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화는 메모리 큐에 저장하고 전체 대화 흐름은 경험풀에 추가합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오래된 내용은 요약해서 저장하므로 중요한 맥락은 유지하면서 컨텍스트 과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흐름도는 사용자의 설명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추출, 오류 검증, 중복 제거, 벡터 DB 저장, 오래된 대화 요약을 거쳐 학습 기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시연인데요. 시연에서는 사용자가 학습 주제를 입력하고 러너 AI에게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전에 대화를 했던 기록들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대화를 하며 쌓이는 지식이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에서는 파이썬에 대해 알아보자며 대화를 하였고, 시간 관계상 로딩되는 부분은 좀 편집으로 잘랐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앞서 언급하지 않은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 알려달라고 러너 AI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마스터 AI도 해당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적 시스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실현 현상입니다. AI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사용자의 설명 흐름이 끊기고 오히려 대화 주체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페르소나 이탈입니다. AI가 학생 역할을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선생님처럼 정답을 설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컨텍스트 과부하입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앞에서 배운 내용이 흐려지거나 학습 맥락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 모드와 프롬프트 제어를 적용했습니다. AI가 먼저 이해한 내용을 요약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페르소나 정보를 함께 반영해 AI가 학습자 수준 안에서만 답변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는 계층적으로 관리하고 오래된 대화는 요약하여 컨텍스트 과부하를 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입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패턴도 고려했습니다. 사용자가 AI에게 바로 정답을 요구하거나 학습 의도가 없는 발화를 입력하거나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입력을 감지하는 과정을 두었고 문제 패턴이 감지되면 에러 코드를 반원, 해당 입력은 지식이나 대화 기록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안내 응답을 제공해 다시 학습 흐름으로 돌아오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적 사용자 패턴에 대한 처리입니다. 사용자가 학습과 관련 없는 말을 입력하거나 AI에게 정답을 바로 요구하는 경우를 시연했습니다. 해당 화면을 보시면 관련된 코드가 나오고 마스터 AI를 통해 제대로 된 학습 흐름으로 돌아오도록 조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선 내용을 종합한 최종 흐름입니다. 전체 학습 과정은 사용자 설명, AI 반응이 반복되는 구조이고 해당 반복되는 구조에서 마스터 AI가 대화를 지켜보고 조언하는 내용이 있다면 조언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AI는 대화 맥락을 파악하고 안티 패턴 여부를 파악한 뒤 입력에서 지식 추출, 지식 저장, 응답 및 기록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주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 뒤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에서는 서비스 사용성, 인간 AI 신뢰도, 페르소나 일관성, 학습 구조화와 이해도 향상 여부, 학습 동기 부여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5가지 핵심 지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인지 향상입니다. 사용자는 AI에게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몰입도입니다. AI가 학생 페르소나를 유지하며 실제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 점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재적 동기부여입니다. 사용자는 AI가 자신의 설명을 이해했을 때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꼈고 이것이 능동적인 학습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차별성입니다. 기존 AI 학습 방식처럼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지식을 인출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발표나 Q&A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향후 개선 과제입니다. AI에게 가르친다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초기 사용자를 위한 온보딩 가이드와 튜토리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